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치아와 AS 로마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5위의 스페치아입니다. 아탈란타에게 2대5 대패를 당하면서 코파 이탈리아 무대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와중에도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수비 리스크를 짊어진 아탈란타를 상대로 2골을 기록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나 올 시즌 상위권 팀을 상대로 부진한 징크스를 끝내 깨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7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승리가 없습니다. 리그에서도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는 아탈란타를 상대로 2골을 넣은 경기가 있긴 했지만 그 외 5경기에서는 수비적인 약점을 크게 노출하면서 전패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로마가 공격적인 면에서는 에이스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스페치아가 아탈란타전과 같은 기록을 보여주긴 어렵습니다. 결정자는 조에트 니콜라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7위의 로마입니다. 피오렌티나를 2대0으로 잡아냈습니다. 그러나 디발라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은 여전했는데 에이브러햄이 지난 경기 2개의 도움을 기록하긴 했지만 드리블과 터치면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미드필더 라인에서 에이스인 디발라를 지원해주기 어려워 디발라가 막히면 공격이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3선을 최대한 수비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2선에서의 공격 작업과 빌드업을 디발라 홀로 전담해야 하는 상태이죠. 심지어 올 시즌 공격 효율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공격진의 결정력도 시원치는 않아 디발라가 마무리 능력까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력 자체는 스페치아보다 앞서고 있고 최근 리그 2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에 성공하긴 했지만 공격력에서는 기복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죠. 결장자는 다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스페치아가 강팀을 상대로는 공격적인 성과를 잘 내지 못하면서 부진한 페이스인데 로마의 올 시즌 수비력을 감안하면 스페치아가 득점력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로마도 디발라에 의존한 공격으로 올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에는 기복이 다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5 언더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고요. AS 로마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유벤투스와 아탈란타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3위의 유벤투스입니다. 몬차를 2대1로 잡아내면서 나폴리전 대패의 충격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내용이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는데 로테이션을 돌렸다곤 하지만 유벤투스가 몬차에게 점유율 확보 39%에 그쳤다는 점은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폴리전에서 경기가 기울자 주전들을 미리 빼주었고 지난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전들의 체력을 세이브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3백의 중심인 코스티치가 선발로 다시 돌아올 것이 유력하고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키에사도 예열을 마쳤습니다. 결정자는 블라호비치, 조르지, 포그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6위의 아탈란타입니다. 최근 득점력이 상당히 매섭습니다. 상대가 살레르니타나 스페치아 두 하위권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나 2경기에서 13득점을 기록하는 훌륭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쿠프 메이너스의 이탈은 꽤 치명적입니다. 올 시즌 3선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해주는 저지선 역할을 해주는 선수라 수비적인 리스크를 꽤 짊어지는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아탈란타가 꽤 적극적으로 태클을 시도하는 등 공격적으로 수비를 하는 편인데 쿠프 메이너스는 위치를 미리 선점하고 예측으로 수비를 하는 편이라 쿠프 메이너스의 존재로 인해 그나마 아탈란타의 수비 밸런스가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롱패스로 후방 빌드업을 하는데도 능숙한 자원이라 전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장입니다. 결정자는 쿠프 메이너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탈란타가 적극적으로 중앙과 전방에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유벤투스도 단점인 중앙에서의 둔탁함이 문제가 되면서 측면 위주의 빌드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탈란타도 쿠프 메이너스의 이탈로 인한 수비 이슈는 확실한 상태입니다. 유벤투스의 홈 강세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2.5보더 가닥을 잡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뮌헨과 레버쿠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8위의 뮌헨 글라트바흐입니다. 보르센 더비에서 도르트문트를 4대2로 꺾고 전반기를 기분 좋게 마쳤습니다. 올 시즌 홈 원정에서의 성적이 극과 극인 상황인데 올 시즌 거둔 리그 6승을 모두 홈에서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르케 감독은 노리치를 맡던 시절 맨시티를 상대로도 맞불을 놓을 정도로 강력한 압박을 시도하는 빈도가 많은 감독입니다. 다만 올 시즌은 자기 진영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박스 안에서의 수비 능력이 좋지 못해 수비적인 약점이 크게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홈에서는 오픈 플레이에서 허용된 실점보다 세트피스에서 실점한 골이 더 많을 정도로 강세를 드러내는 편입니다. 결정자는 튀랑 보르게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일부 12위의 레버쿠젠입니다. 사비 알론소 감독은 전반기를 3연승으로 마치면서 후반기 반등에 대한 기대를 걸게 했습니다. 고무적인 점은 사비 알론소 감독 부임 이후에도 꾸준히 부진했던 수비력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인데 3연승 기간 동안 1실점으로 상대를 잘 틀어막으면서 공격적인 성과도 잘 냈습니다. 결정자는 오도이, 아랑기스, 프림퐁, 시크, 포스멘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팀의 득점 성과를 감안하면 2.5버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할 만한 매치입니다. 올 시즌 뮌헨글라트바흐가 홈에서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원 싸움에서 앞서면서 자신들이 볼을 쥐는 시간이 많다는 점에 영향을 크게 미친 듯한 모습입니다.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오픈 플레이에서의 실점도 최대한 억제가 되는 페이스라 뮌헨글라트바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알크마르와 포르티나 시타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크마르는 지난 라운드에서 난적 헤렌벤을 원정에서 제압하며 2위로 올라섰습니다. 시즌 초반 꾸준히 1위를 유지하다 5위까지 추락했었는데 다시 우승 경쟁에 나섰습니다. 부상으로 빠져있던 드윗이 돌아와 팀 공격을 이끌며 골도 기록했고 판데리스가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부상자들이 늘어나며 고전했던 시기를 지나 이제 풀피스로 경기에 나섭니다. 슈타르트는 직전 경기 후반에 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팀의 합류에 공격을 이끌고 있는 코르도바와 일마즈가 나란히 골을 넣으며 팀의 승점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시즌 내내 중원을 지켜주던 볼란치 에르도안이 그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에 이번 원정에서 나설 수 없습니다. 두아르테와 웨지아쿰이 에르도안 없이 상대 중원에 맞서야 합니다. 슈타르트는 일마즈와 코르도바, 비타 등 공격진의 마무리는 되지만 시즌 내내 수비 라인의 기복이 있습니다. 원정에서 강팀인 알크마르 상대로 경기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고 알크마르 승리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